왜 기동전사 빅토리 건담은 봐선 안 될 작품이 되었는가 후편입니다. 빅토리 건담이 망했다는 말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니 이 영상부터 보셔도 되고 배경을 알고 싶으시면 전편 영상을 보고 오셔도 됩니다. 토미노 감독은 빅토리 건담이 제작되는 동안 의아함과 동시에 불쾌감을 느꼈죠. 제타 건담을 만들 때도 스폰서인 반다이가 와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를 제작할 때는 아예 반다이에서 온 사람이 스튜디오에 상주하면서 온갖 무리한 요구를 다 했죠. 그런데 이건 반다이에서 보낸 담당자로선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업이 인수합병되면 먹힌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능력을 떠나서 대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능력이 안 좋으니 팔렸다면서 무시하는 것이죠. 토미노 감독은 썰라이즈가 반다이에 팔린 걸 무려 방영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아마 빅토리 건담의 실적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겠죠? 화가 난 토미노 감독은 경영이 위험하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이것저것 건담을 만들어줬더니 회사를 살리긴커녕 반다이에 그대로 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 나에게 거짓말했다면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썰라이즈의 경영진은 우린 경영, 제작 분리주의이니 당신이 따질 권리는 없다면서 이를 무시하죠. 이런 경영진의 태도를 이해하려면 당시 일본의 시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재패니메이션이 대단하다는 기사를 90년대부터 많이 봐서 그런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은 대접받는 문화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정작 당시 일본에서 일했던 현직자들은 애니메이션은 저주받은 직업이다 라고 말하죠.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기를 이끈 주역은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서브컬처가 아니라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이었죠. 애니메이션이 수출의 주역이 된 것은 거품경제 붕괴로 인해 내수가 망가져서 일본 내에서만 물건을 팔아선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인데 기업들은 연구 개발에 쓸 돈을 죄다 부동산과 미술품에 쏟아부는 바람에 메이드 인 재팬은 점점 세계 시장에서 밀려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애니메이션과 게임 같은 것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주력 상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감독의 존재란 한마디로 공장의 노동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토미노 감독은 달랐죠. 기동전사 건담이 사회현상을 일으키면서 서브컬처에서 영향력이 갑자기 커진 토미노 감독은 스스로 총감독이라는 직함을 쓰게 되고 이후에 영향력이 커지는 바람에 경영진과 줄다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줄다리기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사람의 이권이 걸려 있었죠. 뉴타입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서브컬처에서 영향력을 얻고 싶었던 가도카와 독점권을 얻은 프라모델 사업을 바탕으로 완구 업계에서 성장하고 싶었던 반다이, 새로운 시리즈로 업계의 독자적인 지위를 노린 썰라이즈 제작팀은 가뜩이나 바쁜 일정인데 이들의 프로모션을 맞추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죠. 어찌 보면 제타 건담에 나오는 에우고, 티탄즈, 엑시즈, 주피트리스의 아수라장 같기도 하네요. 이후에도 최대한의 매출을 뽑아내려는 기업, 즉 제작위원회와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감독의 기싸움은 계속되었는데요. 전 합의점을 알아서 찾아야 한다 란 의견입니다만 빅토리 건담의 경우에선 기업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미노 감독은 전에 영상에서 설명했듯 자기가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스폰서의 말을 어지간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는 분명 거장이지만 그를 거장 반열에 올린 것은 로봇 애니메이션. 로봇 애니메이션의 최대 스폰서는 바로 완구회사. 완구회사는 어떻게든 장난감을 팔아야 하고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이란 기술력의 영향을 받으니 자연히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작 측은 로봇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이를 다 들어줘야 했고 이는 토미노 감독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이 사람은 오히려 잘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 건담의 경우는 좀 심했죠. 모험물이 아니라 전쟁물이 된 것도, 적의 기체들이 고양이 눈이 달린 대놓고 악역처럼 보이는 기체가 된 것도, 프라모델 매상이 안 좋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전함으로 넣으라고 한 것, F91의 설정을 이어받아 소형 MS로 나는 기체가 V2인데 소형 프라의 매상이 안 좋다며 주역 기체에 합체 장비를 넣어서 덩치를 키우려고 한 것도 반다이죠. 이렇게 나온 기체가 V2 어설트 버스터입니다. 건담이 돋보여야 한다며 4화를 처음에 방영하게 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망가뜨리더니 이미 제작에 들어갔는데 2쿨로 기획한 작품이 짧다며 4쿨로 늘리라면서 제작비는 안 늘려주거나 세일러문 히트를 보고 미소녀가 인기 있으니 미녀 부대를 적과 아군에 집어넣게 하는 식으로 간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단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이 싹 바뀌었습니다. V, 빅토리, 승리라는 이니셜 빼고 말이죠. 그런데 대체 이 제품에 어디에서 승리의 메시지가 보이나요? 토미노 감독은 단바인딩이 나오던 1980년대 초반부터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등의 여러 증상을 보였는데 지금도 라떼는 말이야 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판에 당시에는
이시오겐메이 나를 바쳐 회사를 살린다라는 근성론이 팽배했던 상황이라 이런 정신적인 상처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이 제타 건담을 거쳐 역습의 시야 같은 작품에 번지고 있었고 결국 빅토리 건담에서 터져버린 것이죠. 빅토리 건담은 우울증에 걸린 토미노 감독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반다이의 간섭에 대한 나름의 저항을 하고자 그렇게 전쟁물을 만들고 싶으면 제대로 된 전쟁물을 만들어주겠다 라면서 자신이 본 전쟁 중 가장 참혹하다고 생각한 보스니아 전쟁을 반영한 작품을 만들었고 캐릭터들은 애니메이션사의 길이 남을 정신병자들이 되지요. 이번에야말로 건담을 끝장내버리겠다는 기세로 온갖 역량을 퍼부어서 어린이용으로 기획된 작품이지만 어린이들이 보면 PTSD가 걸리고도 남을 작품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세계의 문제작, 사람들이 실패를 알고 있는 작품인 기동전사 빅토리 건담이 탄생합니다만 이외로 이 작품 성적이 꽤나 괜찮습니다. 건담 더블 제타 이후 오랜만에 방영된 TV판 건담이라 인기가 좋았죠. 시청률은 3.9% 정도로 준수한 편이었고 비디오와 LD도 15,000장 정도 팔렸습니다. 당시 히트의 기준이 4,000여 장인 걸 감안하면 꽤 좋았죠. 내용이 내용인지라 어린이 시청자들은 못 끌어들였지만 건담을 보고자 하는 어른들은 꽤 만족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다이의 기준은 오로지 건프라였다는 것이죠. 영상물의 수입은 썰라이즈 제작사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당시 썰라이즈는 아직은 반다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빅토리 건담의 건프라는 없어서 못 팔았지만 반다이가 기획해서 억지로 우겨넣은 귀여운 고양이 눈을 한 악역들, 대놓고 악역같이 생겨서 아이들이 악역이라 알 수 있는 로봇들은 안 팔려서 나중에는 묶음 떨이로 103엔에 팔리기도 했죠. 게다가 빅토리 건담도 말이 좀 나왔습니다. 반다이는 빅토리 건담으로 어른 팬은 물론 어린이까지 끌어들여서 더 많은 건담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준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 새로운 목표가 무려 1천만 개였습니다. 반다이 담당자는 역습의 샤 정도밖에 못 팔았다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하네요. 전 이 작품은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틀어진 작품이라 봅니다. 반다이, 썰라이즈, 그리고 토미노 감독에게 약간씩의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반다이는 모든 실패의 책임을 토미노 감독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썰라이즈의 경영진도 이에 동조하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안 팔렸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만들면 더 잘 팔릴 수 있다고 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하면 의견을 다 들어준 토미노 감독은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토미노 감독을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앞서 말했던 경영자는 창작자의 힘이 강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건담의 성공으로 인해 경력에 비교하면 출세가 빨랐으니 당연히 업계는 물론 시기하는 세력도 많았죠. 그래서 토미노 감독은 아예 건담 프로젝트에서 강판당하고 차기작으로 기획되었던 폴카 건담의 제작도 전면 중지됩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반드시 어린이에게 팔아야 한다. 무조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서 나온 것이 바로 기동 무투전 지건담이죠. 아무리 천사라도 이런 일을 겪으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하물며 토미노 감독은 한 성깔 하는 사람인지라 곱게 있을 리가 만무했죠. 모든 답변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안 만들었다. 보면 병에 걸린다. 이 DVD는 볼 게 못되니 사면 안 된다.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달라. 썰라이즈 경영진 전원의 집에 불을 지르고 싶었다. 제타 건담과 빅토리 건담은 닮은 꼴이죠. 말도 안 되는 간섭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미노 감독은 제타 건담은 그나마 다시 만들어졌지만 빅토리 건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라는 말만 할 뿐 그 이상은 언급하지도 않지요. 이러니 리메이크 될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토미노 감독이 이 작품 덕분에 건담에서 벗어났지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식인 최고의 작품으로 끝낸 게 아니라 썰라이즈의 경영진과 반다이 삽질로 인해 밀려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한동안의 사건이지만요. 빅토리 건담 실패로 인해 반다이는 우주사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 격투를 하는 건담,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하는 건담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신건담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후 썰라이즈를 정식으로 인수한 반다이는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건담계엔 엄청난 변화가 일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괜찮으시면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